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상담이 있어서 상담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오피스텔 관련된 좀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피스텔만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04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처음 시작은 다세대 빌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그 다음에 분양권, 그리고 토지까지. 그래서 거의 모든 부동산, 재개발, 뭐 재건축 포함해서요. 거의 모든 부동산에 뭐 다 투자했다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너무 이제 그 부동산 투자에 이제 성공했던 얘기만 하니까, 음, 너무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제가 이제 놓쳤던 투자 기회들이랑 그 다음에 제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잣돈을 이제 1억을 모아서 그 당시 2004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저는 3년 동안 이제 종잣돈 1억을 모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뭐, 이 말은 뭐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가능했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2002년도부터 대학교 졸업을 하고 2002년도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첫 직장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적제, 수당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한 350만 원 정도를, 300에서 350 정도 버니까 한 100에서 한 150 쓰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저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저축을 했고, 왜냐면 제가 또 나름 실적 잘한 편이었거든요. 실적이 좀 우수했던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달에 200씩 저축을 하니까 이제 원금은 7,200인데 이거를 이제 펀드로 굴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붙잖아요. 가속도가. 그래서 이제 1억 정도를 모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모두 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시 1억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 수도 있었지만, 아파트가 좀 더 돈이 더 많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2004년도 때 첫 투자를 했던 게 그 빌라였어요, 빌라. 다세대. 다세대 빌라였는데, 그 투자를, 그 당시 다세대 빌라가 이제 상당히 저평가가 좀 많이 돼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고, 이제 또 이제 그때가 분위기가 이제 좋았던 게, 그 뉴타운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던 때였거든요, 2004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세대 샀던 빌라들이 다 뭐 두 배, 뭐 이렇게 오르면서 좀 자산이 이제 불어났던 거죠. 제가 첫 투자를 이제 목동에 있는 빌라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매매가가 1억 2천에 샀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만에 2억 5천, 2억 6천까지 실제로 제가 2억 6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인천이라든가 뭐 고강동, 망원동, 부천이라든가 망원동에서 좀 저렴하게 다세대 빌라를 사서 좀 돈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또 놓쳤던 투자 기회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2004년도, 2006년도였는데 2006년도에 홍대 아시죠, 여러분? 홍대. 그래서 홍대를 자주 갔었는데 홍대가 상권이 이렇게 홍대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 느껴지더라고요, 상권이. 그래서 그때 이제 홍대 상가를 1층에 있는 그때 뭐 그 당시 꽃집을 하던 상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상가 그 홍대역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상가를 알아봤더니 그 당시 이제 좀 싸더라고요. 그때 한 3, 4천만 원밖에 안 했었어요. 2005년도, 6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안 샀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대 상권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 홍대 상권이 이제 상수동, 연남동, 그다음에 합정동, 망원동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상권이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 이때쯤에 또 뭘 놓쳤냐면은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때 그 홍대에 있는 상가를 샀으면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못 샀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그 상수동 연남동 쪽에 있는 상가주택들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10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 8, 9억이면은 상가주택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한 20억 훨씬 넘으니까 20억에서 뭐 거의 한 30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제가 살려고 한번 좀 알아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선뜻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많이 올랐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상수동, 연남동 쪽으로. 이제 요게 이제 놓쳤던 투자 기회고,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뭐 2010년도까지는 오피스텔 주로 위주로 투자를 해서, 오피스텔 투자했던 사례는 제가 전에 영상에 나온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투자의 기회를 놓쳤냐면, 사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이제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많이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필두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갭투자가 이제 좀 성행하게 되었던 계기가 됐었는데, 근데 저도 오산에 있는 아파트나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에 있는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좀 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갭투자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저랑 좀 안 맞았던 게, 오산에 있는 아파트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 시세를 뭐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는 이제 워낙 멀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겠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강원도 동해 운전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요. 태백산인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해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갔었는데,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동해시에 있는 대동 아파트가 5,500만 원에 제가 아파트를 몇 채를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6,500, 한 1,000만 원 정도 이득 벌고 파긴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남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세요. 그러니까 음, 좀 약간 부지런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 거리 이동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런 재개발 뉴타운 투자로 이제 제가 33세에 제가 한 10억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그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살 진짜 10억을 벌자라는 책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몇 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미분양 난 걸 제가 샀었죠.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7억 8,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주고 이제 샀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그 반포 레미안 아시죠, 여러분? 반포 레미안. 반포 레미안을 갔는데, 거기도 미분양이었어요, 반포 레미안이. 여러분 모르셨죠? 반포 레미안이 그 당시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반포 레미안은 후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지어진 거였어요. 네, 미분양이었는데, 그때 이제 분양가가 25평이 7억 8천대였고요. 34평이 10억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그 7억 8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교를 해도 반포 레미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포 레미안으로 가자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25평이 이제 싫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또 이거 계약금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모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이제 그냥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입주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때 반포레미안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반포레미안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때 분양가 7억 8천 했던 아파트가 지금 20억이에요, 20억. 네, 25평이. 그래서 한 번의 이제 선택으로, 한 번의 결정으로 10억 이상을 벌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거죠. 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돈이 돈 같지가 않죠? 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반포레미안이 지금 25평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인지. 네. 자,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놓쳤던 투자 기회였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반포레미안 이제 미분양 때 이제 좀 권유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당산동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봤던 데가 어디였냐면 위례신도시. 여러분, 2014년도 15년도에는 위례신도시도 민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좀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봤는데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때 미분양 때. 예, 미분양 때 못하고 또 그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 2014년도에 마곡지구 미분양 때도 그때도 잡으려고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좀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와이프가 왜냐면 또 여자들은 또 이제 안정적인 거를 또 원하기 때문에 이제 또 미분양을 또 잡는 걸 선뜻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잡았고 대신에 이제 그 2015년도에 마곡지구 청약에 제가 넣어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LH 택지 아시나요? 택지? 그래서 점포교통 택지라고 예전에 지금 입찰제인데 예전엔 추첨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제가 요거를 세 번을 또 당첨이 돼갖고 또 그중에 이제 땅 하나를 지금 이제 건물에 올릴 땅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놓쳤던 투자 기회가 또 많았고 또 그중에 선택해서 이제 잘 된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이랬는데 이제 마곡지구 이제 입주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당선동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8억 가까이 주고 산 집인데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썩 좋지는 않았던 때라 제가 어차피 이제 2016년도 2010 그렇죠. 2017년 작년이 2019년이죠. 2017년도 이제 마곡지구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당산동 집을 이제 전세를 놓으면은 근데 그 당산동 집은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실패했던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패했던 부동산 투자가 이제 당산동 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8억 주고 산 집이었는데 그 결국 7억에 팔았어요. 7억에. 네, 왜냐면 입주를 해야 되니까 마곡으로. 근데 물론 이제 마곡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그거 다 만회가 됐고 또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거 이제 아파트라든가 또 투자한 게 있어서 그 만회는 이제 됐지만 어쨌든 뭐 8억 주고 산 걸 7억에 팔았으니까 손해는 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때 또 어떤 게 있었냐 선택이 있었냐면 그 당산동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었어도 상관없었던 게 전세가 6억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7억에 안 팔고 전세를 6억을 놓으면 그냥 1억 정도만 더 돈을 이제 회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전세를 놓으면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전세를 놓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뭐 일단은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뭐 한편으로는 또 벌려놓은 거 다른 거 외에도 벌려놓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지금 그 당산동 집이 한 10억 정도 해요. 10억. 네. 왜냐면 그게가 이제 용산 여의도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제 그쪽도 많이 올랐어요. 또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저도 3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전세를 끼고 그냥 냅뒀으면 한 3억 정도 올랐을 텐데 그냥 어쨌든 좀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실패한 투자가 그 당산동 집 1억 정도 손해 보고 이제 판 당산동 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정말 많이 그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반포레미안 들어갔으면 한 10억 이상을 더 벌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산동 집도 그냥 그 전세만 놓고 안 팔았으면 한 3억 정도의 더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하지만 제가 그런 거를 다 후회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떤 선택을 부동산 특히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또 인생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 경험을 토대로 또 얻는 것도 있고 또 복기를 해서 다음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점차 점차 성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실패 경험도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간혹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어디는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돼. 폭락할 거야. 어디 부동산은 아파트는 끝났어.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제 무주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또 바라는 바고.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냐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떤 투자 기회가 와도 뭐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면 근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들릴수록 해서 뭔가 내가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도 첫 번째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제가 또 그 부동산 컨설팅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에 저도 만족을 느끼는 거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움 받고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면 그게 서로 윈윈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는 너 혼자 하지 왜 이렇게 이런 공유하고 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반포레미안 미분양 났을 때 제가 그 반포레미안 미분양 난 걸 다 잡을 수 있나요? 그 마곡지구 미분양 났을 때 마곡지구 미분양 난 걸 다 잡을 수 있냐고요. 네. 미래의 신도시 미분양 났을 때 제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꼭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좀 맞으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업 모델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끝에는 제가 좀 주저주저리 말씀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한 거고 어디가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부동산 투자도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 아니 주식 투자는 투자고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까? 제가 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연구하고 발품 팔고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가면서 투자하는데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문제될 게 뭐가 있는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